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훈 기자와 같이. 네. 여기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저기 앉아있을 때하고 여기 앉았을 때 뭐? 그래도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어요. 훨씬 낫고요. 훨씬 낫습니까? 2%가 막 이상한 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거보다 낫죠. 아니 뭐 이상한 건 아니고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물어보시는 거니까요. 네, 아 역시 그냥 우리 백종훈 기자는 그냥 2% 철저히 그냥 막 해주는구나. 오늘은요,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를 할 건데. 예. 그게 이슈라면서요. 매출을 뭘로 잡을 거냐. 뭐 네. 매출이야 그냥 판 거 다 잡으면 매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짜리 팔았는데 거기 할인권을 붙여서 1,000원짜리 할인권을 붙여서 네. 9,000원에 실제로 팔았어. 예. 그러면 원래 가격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으로 매출을 잡아야 되느냐. 네. 뭐 9,000원에 매출을 잡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 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카카오 그렇습니다. 모양 카카오 그려진 모빌리티 택시도 택시. 택시가 처음에 택시기사한테 왕창 주고 예. 또 이렇게 받고 그러면 처음에 받은 거를 다 매출로 잡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준 건 빼고 나머지만 잡아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뭐 감독 당국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좀 뻥튀기 매출을 했다 네. 이런 이슈고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 억울하다 뭐 우리 그거 다 매출 맞습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이게 뭐 곧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또 좀 이슈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슈를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또 김상훈 기자가 자기가 또 할 얘기가 있다. 네. 나는 이거 또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이거 꼭 하겠다. 그래서 오늘 김상훈 기자가 뭐 좀 업데이트했다고 하니까 또 배워보죠.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김상훈입니다. 네, 우리 이거 조금 압니다. 아, 네. 네, 환영합니다. 김수원 편집장한테도 좀 배우고 환영합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하반기쯤에 되게 핫했던 뉴스가 아마 김수원 편집장께서도 그때 아마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당시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일부러 매출을 부풀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감리를 했었죠. 그리고 감리를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 보니까 분식을 했겠네. 음. 그래서 강도 높은 제지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통보를 하고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금융위원회 밑에 있는 증손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감리위, 증손위 거쳐서 이제 제재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그 금감원에서 이래 통보한 제재 수위는 법인 과징금 77억, 그다음에 대표이사 과징금 7억 7천만 원의 해임 공고한, 그다음에 뭐 이대로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검찰의 고발까지 되는 굉장히 큰 그 제재를 받는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음 달 2일 무렵에 아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다음 달 2일이면 진짜 얼마 안 다음 남았네요. 주죠. 네. 네. 이게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사실 뭐 카카오는 그동안 굉장히 말이 많기도 했지만 특히나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예. 택시업계랑 마찰을 빚으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시끄러웠던 그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재가 확정이 되면 치명타일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제재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게 이 정도 수준의 제재를 받았던,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정도 제재를 받았던 사례가 그 삼바 예. 사례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큰 제재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회계업계에서는 매번 논란이 반복이 되는 애매한 영역이기도 해요. 예. 지금 금당국원에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니네는 매출을 잘못 부풀렸네. 카카오는 아니다. 우리 이거 제대로 했다. 우리가 더더군다나 감사인도 있는데 감사인 도장까지 다 받은 건데 네. 이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 이렇게 그 서로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금감원의 승리의 금감원한테 조금 승리의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는 해요. 오. 들어보시고 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근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카카오가 이기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 그래서 지게 되면 굉장히 큰 제재를 받는 거고 이기게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좀 전해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네. 뭐 복습 차원에서 예. 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하긴 네.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 구조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KM 솔루션 요거
슬라이드 직접 만드신 겁니까? 만들었죠. 오, 잘 만들었네. 이걸 잘 만들 크리에이티브의 도움을 받았나? 이걸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여튼 이 KM 솔루션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택시 가맹 사업자랑 가맹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가맹 수수료를 20%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20%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맹 수수료라는 건 그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네, 이제 콜 불러주는 그렇죠. 그 이제 수수료를 택시 기사들이 내는 거죠. 맞습니다. 카카오티 블루. 예. 요게 가맹 사업자인데 카카오티 블루에 들어가게 되면 가맹 수수료를 20%나 내야 되는 거예요. 운임의 20%.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10억을 벌었다고 해보죠. 택시 회사가 여기 가맹을 해서 10억에 2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가뜩이나 한국에서는 택시 사업이 마진이 진짜 안 붙는 사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택시 요금이라고 하는 걸 정부랑 지자체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20%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택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예. 카카오티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우티가 가맹 수수료가 2.5%밖에 안 됩니다. 우티는 2.5%인데 그렇죠. 여기는 20%다. 그렇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택시 회사가 카카오랑 계약할 이유가 없는데 계약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 업무 제휴 계약이라고 하는 걸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가맹 사업자랑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이 업무 제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택시에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대가, 여기 카카오 T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택시한테 운행 데이터라고 하는 걸 긁고 오는데 그 운행 데이터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운임의 10에서 16에서 17%, 평균적으로는 16.7%인데 이걸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M 솔루션이 받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돌려주는 건데 사실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동일차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지만 어쨌든 법인은 다른. 네. 여튼 그래서 20%를 받고 16.7%를 돌려주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수료가 3.3%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 주목한 게 이런 거죠. 야, 니네 가맹 수수료 그냥 3에서 4% 받으면 될 걸. 왜 20%를 받아서 매출을 키우고 이걸 다시 돌려주냐. 처음에 20% 받은 걸로 전체 매출을 잡은 다음에 그렇죠. 나머지 16.7%를 돌려주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매출 20% 받은 걸로 다 매출을 잡으니 좀 뻥튀기 한 거 아니야. 원래 그렇죠. 3.3%만 받아서 그것만 매출로 잡아야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20%를 받고 16.7%를 돌려주더라도 좀 애매한 영역이긴 하지만 금감원이 보기에는 이게 그 순회법, 그러니까 이게 20% 16.7%를 떼면 3.3%만 이 수익을 인식을 해야지 20%를 수익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16.7%를 비용으로 떨구니까 떨구는 방식. 그게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감리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제재를 통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쟁점은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와 KM 솔루션이 100% 자회사긴 한데 네. 한 몸으로 볼 거냐, 그렇죠. 다른 몸으로 볼 거냐. 그렇죠. 뭐 그게 쟁점이겠네요. 그 쟁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상장을 앞두고 이제 매출을 조금 키워놔야 상장할 때 주가가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의적으로 했느냐, 요게 쟁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카카오 쪽에서도 반론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매출 부풀리가 목적이었는지 증선이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예. 회계 기준 중에서 이제 기업의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총회법이랑 순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각각의 계약에서 해당 기업이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대해 주인처럼 책임을 지느냐, 뭐 이런 여부를 판단을 해서 수익 매출을 인식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중기업을 하는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네. 물건 X를 800원짜리 물건 X를 뭐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통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8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고객한테 1,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매출은 1,000원이 될까요? 200원이 될까요? 1,000원이 되겠죠. 아닌가요? 이게- 중개업이니까 내가 저 물건 X를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가 관건이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계약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1,000원으로 잡거나 200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총액법으로 하게 되면 숫자가 잘못돼 있네요. 1,000원. 네. 매출 원가는 800원. 그래서 총이익이 200원인 거고 예. 순액법으로 하게 되면 그 매출이 200원, 그다음에 총이익이 2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외주 가공을 위해 판매를 하는 사급 거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도급 사업이라고 하는 건 직접 계약을 따오는 걸 도급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예. 보통 우리가 대기업들이 원재료를 사다가 하청업체한테 원재료를 제공을 해주고 예. 넌 이거 가공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
이런 것들을 사급 거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에는 실질의 주체가 계약의 주체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그 하청업체인 A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1,000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고 총액법으로 잡으면 안 되고 순액법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재매입 조건으로 한 판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리스 차를 리스로 팔았는데 예. 여기는 다시 돌려받잖아요. 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순액법으로 차 가격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가격을 뺀 순액법으로 매출을 그 적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 위험 부담이 없는 중개 거래 말 그대로 내가 재고의 부담이 없고 그냥 나를 통해서 판매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쇼핑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팔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오픈마켓인 경우에는 그 오픈마켓 사업자는 재고 부담을 지지 않고 그냥 통해서 중개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수수료만 순액법으로 매출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액법, 순액법 이런 식으로 조금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이 나뉘어 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총액법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매출을 다 잡았던 거고 예. 금감원이 보기에는 아니다. 니네는 순액법으로 그러니까 그 가맹 수수료 20%를 다 매출로 잡으면 안 되고 니네들이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하는 그 16.7%를 뺀 3.3%만 매출로 잡아야 되는데 니네는 네. 100%를 다 잡았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가 보니까 상장을 위해서 고의로 그런 것처럼 보이니 이건 분식회계다라고 해서 그 제재안을 좀 세게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나누는 그러니까 저 경우에 1,000원을 매출로 잡느냐 아니면 네. 내가 사온 그러니까 지불한 금액 원가는 빼고 네. 나머지 200원만 잡느냐의 그 포인트는 네. 그 800원 그게 꼭 두 개가 꼭 필요 나는 그냥 아무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중간 다리만 한 거냐 네. 아니면 그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느냐 네. 뭐 그런 걸로 따지는 거예요? 두 개가 한 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판매를 위해서 이걸 내가 재고 부담을 지면서 내가 이 계약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재고 부담을 진다라고 하는 이 물건의 주인이 저란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재고 부담을 지지 않고 그냥 통로만 제공을 했으면 이 재고 부담은 이 계약의 주인은 제가 아닌 거죠. 그냥 대리인인 거죠.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난 통과만 원래 통과만 하는 일이었어. 맞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네이버 쇼핑은 200원만 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보통 그 오픈마켓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 쿠팡도 마찬가지고 네. 오픈마켓에서 파는 것들은 수수료만 매출을 하는 거고 예. 근데 본인들이 직접 재고 부담을 지는 PB 상품이라든지 매입을 직매입을 해서 파는 상품인 경우에는 전체를 다 총액법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알겠어요. 경우는 오히려 되게 깔끔하게 총액법인지 순액법인지 구분이 되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굉장히 애매한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형식적으로만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가 틀리지 않은 게 어찌됐든지 간에 계약의 주체는 다르잖아요. 100% 자회사인 두 회사가 다르긴 다르죠. 네. 그렇죠. 어. 다르기도 하고 엄연히 다른 법이니까 계약의 내용도 조금 다르고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업무 제휴 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비용, 데이터를 사올 때 주는 비용. 이 업무 제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 맞는 계약인 거냐. 실제성이 있는 계약인 거냐. 이걸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16점 몇 % 돌려준 게 네. 그냥 숫자 맞추려고 돌려준 거냐? 맞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진짜 하고 확실한 용역 계약을 준 거냐? 그게 관건이네. 그렇죠. 그게 관건이죠. 어. 그래서 이때 어쨌든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사와서 사실 전체 16.10%의 대부분은 광고비가 아니라 그 데이터 그 사용료. 구매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적정 가치를 산정을 해서 16에서 17%, 16.7%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결정을 했다. 이 데이터의 가치가 그 정도는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16.7%를 결정을 한 거지. 20%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3.3%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 정도 매출 수수료는 뭐가 되기 때문에 16.7%라고 하는 숫자를 맞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카카오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운행 데이터가 어떤 때 쓰이냐면 이게 일단 운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가맹 수수료 정산의 목적으로 쓰이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택시가 가맹 택시가 운행을 하는데 네. 이 운행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카카오티 앱으로 호출을 누르면 그 콜을 택시기사 잡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타고 가서 이제 하차하게 되면 이제 결제가 돼서 이 운행이 끝나는 건데 문제는 카카오 가맹 택시라고 하더라도 이 택시 앱으로 카카오 T라고 하는 앱으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배회 영업이라고 하죠. 딴 데도 막 돌아. 그냥 돌다가 사람들이 잡으면 어. 세우면 그 탄 사람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카카오티 입장에서는 그 매출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맹 계약을 할 때 운행 데이터를 본인들이 쓴다라고 이미 가맹 계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맹 계약 때도 이미 운행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운행 데이터가 뭐냐면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옛날에는 그 기계식 미터기 있잖아요. 예. 이제 지금은 블루 미터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리고 하는 거. 그렇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택시 내부에 있는 운행 데이터를 기록하는 블루미터라고 하는 기계에서 그 카카오 T 앱상에 나오지 않는 운행 데이터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다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와서 아 보니까 네가 매출이 이 정도는 나왔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 매출에서 20%를 가맹 수수료로 떼우는 거죠. 그래서 운행 데이터는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활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 정산용인 거죠. 기존의 정산용이니까 맞습니다. 원래 수수료 계약 그러니까 네. 네가 그 콜을 받는 계약으로 돈 20%를 주는 거에 묶여져 있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내용이면 그렇죠. 네가 이런 내용이면 정산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한 계약이야. 맞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되면 그 큰 돈을 주고 사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산을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을 많은 돈을 주고 그 데이터를 사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명분이야 어쨌든 그 데이터가 우리가 이런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 있는 거야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운행 데이터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R&D 용도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산용으로는 써서 뭐 그거와도 관련은 있는데 그거 외에 네, 우리가 요 데이터를 받아다가 맞습니다. 다른 걸로 썼어.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회계적 용어로는 구별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R&D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라고 네. 카카오 그 모빌리티에서는 주장을 하죠. 음. 그래서 여기 얼마 썼냐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금감원에서 그렇게 그 통보를 하고 제재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재무제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기존에는 2020년에 매출액이 2,800억, 2021년에 5,465억, 2022년에 거의 8천억이죠. 예. 네. 그래서 2023년에 아마 1조 원쯤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정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2020년에는 1,947억, 2021년에는 3,203억, 2022년에는 4,837억이에요. 그러니까 순액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20%를 매출로 인식을 하고 16.7%를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에서 16.7%를 뺀 3.3%만 매출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아니 뭐 당연히 3천억이 날아갔어요. 그럼 이거 저렇게 고쳤다는 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정했다는 뜻입니까? 그래 I'm sorry 뭐 한 다음에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순액법으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는 바꾼 건데 이전에 있었던 거는 고의도 아니고 뭐 잘해봐야 과실이나 중과실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너희가 뭐라고 하니 우리가 바꾸긴 바꿀 텐데 네. 우리가 한 것도 꼭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 맞습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액이 2022년에 3,078억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 개 년도로 더하게 되면 총 6,19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194억을 그 R&D에 쓸 데이터를 사오기 위해서 택시 가맹 사업자에게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굉장히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사와서 그 6,194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사와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카카오 T 앱 안에서 보면 바이크,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조금 고도화하는데 데이터로 활용을 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택시 그 다음에 UAM 이라고 하는 사업을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장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입지 선정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운송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T 앱으로 이제 그 택시 기사님들이 열심히 영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활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6천억쯤 되는 회사입니다. 네. 6천억쯤 매출액이 그러니까 1조가 안 되는 회사인 거예요. 물론 이 그 총액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매출액이 1조 원인 거고 매출액이 1조 원이 되는 회사가 4천억 정도를 R&D 비용에 썼다. 이건 R&D 장부에는 R&D 비용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R&D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에 한 699억, 그러니까 700억 정도를 썼는데 R&D 비용은 799억을 썼고 R&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사는데 4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썼는데 이제 그러면 매출이 1조인 회사가 그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4천억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맞냐? 이게 정말 얘네들이 적정 가치를 산출해서 이 정도의 가격은 줘야 되는 게 맞네라고 산출한 수치가 맞는 거냐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숫자가 많다고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숫자가 많다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그게 가져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16%를 줬다면서요. 네. 16%를 다시 돌려줬는데 그 명목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쓰려고 사온 거야라는 명목이잖아요. 그러면 정산용으로 쓴 거 말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UAM에 쓰든지 뭘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R&D를 했어. 네. 자 봐봐라 우리 이걸로 R&D 이렇게 하고 있었단다. 그것만 보여주면 사실은 요거는 별도로 돈을 지급하고 데이터를 사온 거구나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별 사왔다고는 하는데 별 쓴 게 없네? 그러면 야 요거는 그냥 사실상 뻥튀기용이구나. 좀 심플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쓴 건 맞아요. 카카오 얘기처럼 쓴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R&D를 금감원에서 하긴 뭐가 개발하긴 개발했어요. 적정 가치라고 하는 게 음. 정말 맞는 거냐. 그러니까 뭐 썼다라고 하는 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매출이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순액보로 바꾸지 않았으면 매출이 1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R&D에 쓸 데이터를 사오기 위해서 4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썼는데 이게 적정 가치를 산출한 게 맞는 거냐 아니면 20%라고 하는 숫자에서 3.3%의 마진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주기 위해서 16.7%라고 하는 숫자를 맞춘 거냐. 그러니까 15%를 받고 그렇죠. 12% 돌려줬어도 되는 거 아니냐? 쓴 건 오케이. 쓴 건 오케이인데 뜻이군요. 맞습니다. 쓴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이게 적정 가치를 산출한 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금융감독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건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살짝 그거는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거는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서로 같아요. 다퉈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여튼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별도의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되기는 해요. 네. 예를 들면 그 어쨌든 금융당국에서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산출하지 않고 16에서 17%라고 하는 숫자를 맞춘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0월 달에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가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카카오 택시 그 하시는 분들이 그 앱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썼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이제 가맹 택시 기사님들이 앱으로 영어를 못하니까 그만큼 가맹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카카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 데이터를 사오는 비용은 그대로 지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계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가 가맹 수수료를 못 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가맹 수수료를 못 내고 밀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그 업무 재휴비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오는 돌려주는 비용 20%안 받은 회사도 16% 줬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도의 계약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별도의 계약이라고 하면 그러면 가맹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업무 제휴 계약을 하나씩 맺은 회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별도의 계약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정말 그런 거냐라고 제가 카카오에 한번 물어봤더니 가맹 계약을 맺고 업무 제휴 계약을 맺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20% 16% 둘 다 세트로, 맺었다. 세트로 맺어져 있다. 그렇죠. 요거는 세트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게 택시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20%를 내고 16.7%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계약을 안 맺을 리가 없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데 그러면 반대로 업무 제휴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팔 테니까 우리는 요 계약만 맺고 우리가 가맹 그건 계약을 안 맺지 할래. 않겠다. 요런 사례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20% 주는 건 안 하고 16%만 받을래. 맞습니다. 그거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별도의 계약이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을 만한 케이스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이게 수요 응답형 택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카카오에 그건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금 니치 마켓,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서 아주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을 했던 계약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일반적인 우리가 호출앱으로 불러서 타고 지불을 하고 이런 그 범용의 상품이 아니라 수요 응답형 택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호출하고 부르지 않더라도 그쪽에 있어서 바로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탈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같던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만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품을 위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사안이라서 이 사안을 가지고 전체 일반적인 계약 사례까지 다 덮어서 이 별도의 계약이 맞네. 그러면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말이 맞네 라고 판단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감독원에서 아닌 사례가 그러니까 증선위에서. 별도의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긴 있기는 있는데 있는데 이거를 일반화할 수가 있느냐. 이건 뭐 아마 증선위에서 판단을 하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우티라는 그런 가맹 택시 사업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우티는 수수료가 2점 몇 %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우티는 그러니까 카카오에 비해서 물론 뭐 후발 사업자니까 되게 싼 가맹 수수료를 매질 것 같긴 한데 네. 우티도 뭐 카카오처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10% 받고 2%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단 10% 받고 8% 줄게. 뭐 아니면 20% 받고 18%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우티는 그 카카오에서 얘기하는 그 데이터 네. 데이터를 사와서 뭐 이렇게 R&D를 한다거나 이걸로 우리 다른 걸로 연구용으로 쓰는 거야. 그런 건 없습니까? 우티는 그런 건 없고 잠깐 우티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 요게 우티 그 매출입니다. 그 3기 그러니까 지난해 104억이 마이너스였어요. 우티 같은 경우에는 2.5% 수수료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수수료인데 여기서 수익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티에 가입한 그 택시 사업자가 이제 우티로 손님을 받고 그걸 운임을 올리면 그러면 거기에 2.5%를 우티가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수수료는 없어요. 오히려 우티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합니다. 택시 사업자들에게 뭐 예를 들면 우티도 뭐 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커요. 주는 게? 주는 게 더 커서 그래서 오히려 얘네는 주는 게 그 인센티브를 그냥 그 매출에서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으로 떨지 않고 그냥 매출에서 바로 빼버린다는 거죠. 순액법으로.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우티 마이너스 같은 매출이에요, 그쵸. 우티는? 우티 같은 경우는 순액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 어떤 그 구분되는 재화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순액법으로 매출에서 빼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우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혼나는 걸 보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우티가 기사에 나온 거 보게 되면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카카오티가 혼나는 걸 보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쟁점은 알겠어요. 네. 쟁점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네.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올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제재를 받거나 고발이 되든 뭐 제재를 받던 뭔가 결론이 나올 텐데 네. 근데 지금 이슈가 뭐예요? 근데 이번에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발표를 한 게 뭐가 있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번 달 가맹 수수료를 2.8% 정도밖에 안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였는데 2.8%로 내려갔고 여기는 그냥 가맹 수수료만 2.8%를 받고 업무 제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 받고 뭐 10몇 % 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거 대신에 네. 그냥 2.8%만 받을게. 다 없고 그렇죠. KM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만 그냥 받는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외통수에 몰린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금융위원회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원래 금감원이 통보를 했던 것대로 그 고의 1단계라고 하는 굉장히 센 그 제재가 결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뭐 과징금 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해임되고 그 다음에 검찰 고발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카카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건 진짜 정말 별도의 계약이 맞다. 왜 한 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그러면 중과실이죠. 고의가 아니니까. 예. 중과실 혹은 과실 이런 식으로 제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순회법이 아니고 초능법 인식도 맞고 뭐 매출 부풀리기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다 문제 없다라고 되는 과징금 내고 그냥 잘해봐야 그 담당 임원의 해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제재 수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선방했네 괜찮네 막 이렇게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맹수수료 2.8%짜리 새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20% 그다음에 16.7% 이게 별도의 계약.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네. 요 두 개가 별도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2.8 여기 2.8%짜리 새로운 가맹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택시 가맹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 이거 20%안 하고 2.8%짜리로 바꿀래. 라고 해서 이 가맹 계약을 맺는다고 해보죠. 예. 근데 대신에 이 16.7%를 그대로 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20% 말고 그냥 2.8%만 받는 걸로 할게. 네. 그럼 원래 카카오의 속셈은 저 16.7% 주는 것도 없애버리고 네. 그냥 우리가 2몇 %만 받을게 그냥.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지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두 개가 그동안 별도의 계약이라고 주장해 왔으니 맞습니다. 2.8%만 주고 네. 16% 우리 데이터 늘 계속 필요하잖니. 그렇죠. 그거는 계속 내놔. 왜냐하면 카카오 뒤에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사오는 줬다면서. 거야. 그렇게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 계약은 계속 유지하고 요거 20%짜리 가맹 계약만 2.8%짜리로 바꿔줘 라고 하면 택시 기사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데이터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죠. 되게 좀 뭐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택시 회사랑 조금 법률적인 다툼도 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증선위에서 별도의 계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과시 정도로만 해서 이미 논란이 종식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택시 회사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택시 회사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예.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방법을 만들 겁니다. 이게 가맹 수수료를 2.8%로 낮추고 이 업무 제약과 같이 가져갈 수 없게 뭔가 구조를 짜긴 할 텐데 네. 제가 보기에 그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아니 이 증선위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면서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2.8%로 나오든 뭘 죄송합니다 하든 해야지. 왜 미리 그 새로운 가맹 계약을 발표합니까? 그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스텝이 많이 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사실 이 2.8%짜리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조금 낮춰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지난해 10월쯤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해서 감리의 착수율을 한참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같은 달이었죠. 그때 카카오그룹 전체가 이렇게 뭐 전 국민 혹은 이렇게 정권한테 뚜주를 맡고 있을 때인데 그때 창업자 김범수 전 카카오의 의장이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을 때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직후 바로 이제 11월 1일 날 11월 시작되는 바로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때 한참 이렇게 국민들 만나는 간담회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카카오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탈적인 가격,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고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을 올려받는다. 이런 부도덕한 행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딱 찍어서 정부가 반드시 가이드를 줬네 이미. 그러니까 용화대에서. 이거는 이 수수료를 낮추라는 얘기를 대놓고 한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바로 다음 날 카카오 모빌리티가 우리가 수수료 체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다. 그 말인즉슨 20%, 16.10% 요거 하지 않고 수수료를 전체 증수를 아예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쭉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상생 간담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업계가 간담회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결론이 2.8%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숫자인 거죠. 그러면 이럴 수 있겠네요. 이미 대통령이 가이드를 잡았어요. 그럼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안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상황상. 네. 그러면
카카오가 제재를 받는다는 뜻은 야 그 두 개 계약은 하나지 지금 장난해?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뜻이잖아요. 뭐 증선이는 뭐 대통령의 말을 듣는 뭐 그렇게 기구는 그렇게 해서 아니니까. 결론이 만약에 나면 네. 미안해 두 개는 사실 우리 뻥튀기 하려는 거였어 하고 그냥 2.8%로 앞으로는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 선택의 기로밖에 없지 않은 거냐. 제재를 받던가 아니면 그 역마진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이면서 어떤 그 계속 매출을 까먹는. 아니죠. 역마진이 나지 않죠. 왜냐하면 증선위에서 그 두 개는 그냥 한 몸의 계약이라고 하면 그냥 그 돌려주는 건 없어지는 거고.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한 몸의 계약이라고 하면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몸의 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선위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 의지대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선위에서 카카오 주장처럼 이게 한 몸의 계약이 아니야. 별도의 계약이야. 우리가 고유도 없었어. 그래, 그러면 니네 고유가 없으면 그냥 중과실이나 과실 정도로만 할게. 니네들이 많이 맞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별도의 계약인 거잖아요. 근데 증선위가 그렇게 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결론이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역마진 그러니까 16.7%에서 2.8%를 빼면 14%잖아요. 그러니까 13.9% 역마진이 난 상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욕은 욕대로 많이 먹을 테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선택을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눈치 좀 보느라고. 일단 수수료는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 과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남아요. 돈으로 처리를 할 거냐?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죄송합니다. 돈으로 처리하는 거는 별도의 계약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앞으로 계약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역마진 상품을 계속 감내를 하는 거고, 그 아니면 제재를 받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데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그러니까 UAM도 한다고 하고 뭐 무슨 뭐 이런저런 개발도 하는 거는 사실이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진 않습니다. 않은데 어쨌든 그거 이렇게 좀 사실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도 준비했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좀 웬만하면 좀 높았으면 좋겠어라는 이 뭐 기대가 있었긴 있었을 텐데 뭐 추정은 되죠. 네. 그런데 여튼 고의인지 과실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증선위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사실들을 보고 판단을 할 텐데 말씀처럼 석영 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카카오 모빌리티의 주장 중에 하나는 회계법인도 괜찮다고 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회계법인은 괜찮아요? 증선위에서 야 지금 장난해? 이렇게 많이 결론이 났다. 회계법인도 똑같이 제재를 받습니다. 아 회계법인도 같이 제재받습니까? 그건 제재를 받아야겠죠. 그게 제재를 그렇죠. 안 받으면 회계법인이 있을 맞습니다. 존재 이유가 회계법인 없는 어디예요? 어느 회계법입니까? 3일 회계법인입니다. 3일 회계법인. 야, 3일 회계법인도 같이 두근두근 하고 있겠네. 3일 회계법인 또 예를 들어서 얻어맞으면 가만히는 안 있겠네요. 그 조직의 또 존립을 위해서라도 또 그렇죠. 법적 소송 같은 거 굉장히 센 제재를 받기 때문에 행정 3일 소송 회계법인 같은 입장에서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운명이 바뀔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 그런 논란이 있다. 2.8%로 뭐 내린다는 건 택시 기사분들은 좋아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택시 기사님들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3.3에서 2.8%도 작은 숫자는 아니니까. 어쨌든 내려간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오면 또 좀 업데이트 해보죠. 김상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